기술 교육도 중요한 거 나가요. 월초에 상승을 하면요,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까지 또다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월초에 하락을 해야만 내렸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 달에 또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토요일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7월 2일 12시 51분이고요 월봉 마감이었던 6월 30일에 영상을 찍고요, 또 월봉이 끝났습니다. 6월 마감봉이었던 날 월봉이 급등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딱 하루를 남겨놓고요, 월봉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딱 하나만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월봉이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시면 지금 내가 사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고 투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월봉에 큰 변화는 없고 7월 달도 예측이 어떻게 보면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 7월 1일 오늘 주요 코인 이슈들 먼저 살펴보고요, 차트 좀 분석하면서 7월 정말 중요하고 매수를 할 달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코인 이슈는요, 기존 헤지 펀드들이 USDT 공매도에 대규모로 동참을 했습니다. 이 USDT 공매도 포지션을 설정하는 헤지펀드가 급증을 했고요, 이번에 추진한 관련 거래 규모가 약 수억 달러에 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코인 이슈로는 디파이는 거대한 도박판, 리먼 사태보다 심각하다. 결국 이 디파이는 말 그대로 한번 한탕 해먹는 이런 세계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이 암호화폐 업계의 유동성 문제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WSJ에서요. 가상화폐 대부업체들이 실물 경제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동종 업계에만 코인을 빌려주는 폐쇄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이로 인해 실물 경제의 유동성과는 거의 무관한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엘살바도르 지금 모르겠어요. 법정화폐가 이 정도면 비트코인이 맞는 것 같아요. 19K에 80개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켈레 대통령이 정말 롱충인 것 같아요. 19K에 80개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나라의 운명을 롱에 걸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80개를 19,000평내에 또 추가 매입을 했고요. 진짜 이 정도면 나라를 롱에 베팅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래는 뭐 자주 나타나죠. 워낙 또 단타를 많이 하는 고래이기도 한데요. 오늘 오전 7시에 7월 1일입니다. 오늘 오전 7시에 18.8K에서 BTC 601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엘살바도르에서 80개, 세 번째 고래가 601개. 대단합니다. 601개면 얼마죠? 진짜 이렇게 오늘 코인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엘살바도르나 이렇게 세 번째 고래는 매수를 하기도 하고, 월봉이 이제 6월 마감하기 전에는 급등락을 했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슈도 있고요. 현재 공매도에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비트는 6월 말에 원점까지 올라가고도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내려오면서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을 지금은 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밖에 안 본다. 여기서 이 저점을 깨는 게 단타로서는 손절 라인이고, 그럼 지금은 손절 라인이 끝난 거죠, 단타는. 그럼 이제 스윙하고 장투인데, 스윙은 지금 접근할 때가 아니다. 장투는 지금 그래도 10%에서 20%는 접근을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저점인 건 저도 동의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장투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6개월 최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라인에서 반등이 와도 저는 이 고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게 고점 넘는다고 해도 살짝 넘기고 다시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은 일봉상 단타구간이었던 곳은 선절이 나왔고, 이젠 저점을 지키냐의 구간인데요. 이걸 쌍봉을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떨어지냐인데, 이제부터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제가 항상 6월에 예측을 했을 때도 이번 달은 하락의 영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고 하면 이제 7월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하는 영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을 보시면 7월 중순 안에는 저는 바닥은 한번 터치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제가 원래 12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하락 보다가 처음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최소한 바닥일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나올 구간이다. 근데 이제부터 정말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주봉의 상태를 잘 보세요. 제가 방금 1봉을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면 저는 반등을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봉의 형태를 보면요, 이건 좀 의도적으로 차트를 만든 거로 보여요. 그 얘기는
지금 저가는 깼고 음봉을 내렸다는 얘기는 지금 벌써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까지 주봉의 음봉을 계속 이 상태로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 주 주봉은 이때 나왔던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개냐 두 개냐, 이 한 개와 두 개 안에 주봉상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봤을 때 주봉상 하나를 더 빼서 저점을 깨고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 꼬리를 다는 양봉형 주봉으로 만들어서 끝내는 게 피날레로서 두 개가 나오냐, 그게 아니면 원큐 하나로서 끝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알트들의 상태를 보면 저는 두 개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상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중점적인 거, 장투 6개월을 보시는 분한테는 여기서 10%에서 20%, 그리고 다음 주봉이 음봉으로 뜨는 구간에서 또다시 20%, 그러면 이제 총 비중이 30%에서 40%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은 60%에서 70%를 그 다음 봉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평균 단가가 이쪽에 유치를 하겠죠.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파동상 이게 5파가 남아있다고 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아있는데 지금 5파의 구간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보고 있고요. 또한 알다시피 이 1대1 비율로 떨어지는 이 구간상 아직까지 비율이 아직 거리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원화 기준으로 2,500만원과 이 1,800만원대 이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알트들한테는 몇 프로 구간일까요? 저는 정말 많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구간까지도 지금은 보이는 구간이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알트를 사더라도 비중을 넓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하는 구간인 거지, 짧게 매매를 하고 지금 추세가 돌렸다고 판단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양봉이 떴던 구간들은 내리게 되면 강한 저항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말한 대로 주봉이 음봉으로 이렇게 돌아서 아래 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오면 이 구간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결국 저항이 돼요. 그럼 파동상 다시 눌리고 올리고 눌리고 올리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지금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 차트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다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서 잔파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만드는 차트는 추가 하락을 만드는 차트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바닥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진짜 보수적으로 주봉이 완전히 양봉으로 턴하는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을 보고 들어갈 때가 스윙으로서 접근, 장투는 멀리 보고 분할로 사고요. 단타는 지금 저는 쥐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에브리피디아나 통 같은 거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윗꼬리 보세요. 엄청나게 길어요. 지금 이거 잘못 물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비트가 만약에 다음 주에 꼬꾸라진다는 가정을 써보면요, 지금 이 봉이었던 봉을 다음 주에 주봉이 다시 저가를 깨고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을 때리게 되면요, 이 물리는 폭이 마이너스 70%까지도 벌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쟁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에브리피디아가 지금 급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종가가 이대로 멈추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지금 그로스터를 어제 급등했죠. 그리고 지금 봉 어떻죠? 윗골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다음 봉에서 이게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다음 봉에서 또 무너지면은 패닉셀이 와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냐? 675원이 고점인데 여기 저가 볼게요. 저가를 여기까지 내린다고 가정을 하면 260원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70%가 넘게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종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 편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급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플레이뎁도 이슈 계속 있었죠. 그로스털 바이낸스 있었고요. 지금 급등하고 어떻게 했죠? 그냥 팍살났어요. 꼬꾸라졌어. 윗꼬리 보세요. 음봉쳐 됐어. 시간이 도와주질 않아.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봉은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윗꼬리가 이렇게 다는 봉은 또다시 차트를 그냥 물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정확한 종가를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잘 차트를 보시고 현재 이게 정말로 봉을 끝내는 봉인지 아니면 시작하는 봉인지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월초에 급등을 하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월초에 왜 오르면 좋지 않는지. 봉이라는 게, 월봉이 이게 하나가 있으면 이게 30일장이 1봉이에요. 차트를 그러면 1봉이 30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월초에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20일 동안 급등을 했어요. 아래 꼬리가 없어. 그러면 남은 10일 동안 다시 내려서 아래 꼬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해서 봉을 두 개를 볼게요.
봉을 2개를 맞는다고 하면 이 30일, 30일에서 60개 일봉을 맞는다고 하면 봉이 월초에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시간은 오르는데 시간을 쓰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아래 꼬리로 이렇게 음봉으로 가고 있겠지만 나중에 반대로 돌리게 되면 이런 봉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마지막 말일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힘을 또 보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봉에서 또 시간을 여기까지 쓰고 나머지 봉은 또 쓰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거, 오늘 교육도 중요한 거 나가요. 월초에 상승을 하면요,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까지 또다시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월초에 하락을 해야만 내렸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 달에 또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해 어렵지 않습니다. 봉을 잘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같이 급등하는 봉들은 기존에 상승했던 코인을 보시고요. 윗꼬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사야 하는지 마는지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봉이 다음 주에 깨진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물리는 구간을 잘 보세요. 그래서 반드시 전봉의 저가에 손절을 하라는 이유가, 지금 사서 나는 오를 거야 베팅을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근데 항상 제가 뭐랬죠? 1번 양봉을 보고 등지고 사야 그나마 손해가 덜 하고요. 또한 양봉의 저점에 손절을 해야 손해가 덜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507원에 샀을 때 저가봉이었던 390원에 손절을 하면 그나마 손해가 덜한데, 이게 아니고 물렸는데도 계속 가게 되면 그때 다음 봉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원칙만 지키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트레이딩에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봉을 보면 주봉상 잘 보시면 월봉이 어떻게 보면 연속 4의 월봉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락을 할 때는 봉의 크기가 어떻다고 했죠? 점점 커진다. 지금 작고 두 번째 봉은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봉이 그 전 봉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지금 떨어지는 봉이 최소한 고점이었던 봉이 얼마죠? 4,015만 원이었고요. 고점이 4,015였고요. 2,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빠진 걸까요? 2,7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볼게요. 맞나요? 2,700이? 아니구나. 1,700만 원이 빠졌네요. 1,7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가 기준으로 1,700만 원 이상이 빠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고가가 지금 얼마냐면 2,700만 원이에요. 2,700만 원. 그러면 1,700만 원보다 큰 봉이 나온다고 빼면은 1,000구간이 나오거든요. 1,000구간이면 여기예요. 맞죠? 여기야, 여기. 그러면 얼마일까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 보지 않고 기존 영상에서 빗대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바로 여기. 중심값이었던 부근에서 저항이 강하게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부근 아래 여기가 저는 최소한 마지막 부분이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또 1,000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구간이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더 일봉으로 쪼개 보면 이 구간이겠죠. 결국 가격으로 따지자고 하면 얼마냐고 보면 결국 15,000과 13,000 이 사이 여기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차트로 좀 더 그리자고 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저가는 반드시 저는 깨질 거라 보고 있고요. 깨지게 되면 여기서 내리고 한 번 더 빠지고 더 밑에까지 가느냐 이건데, 과연 이 개미들이 이게 나오면 과연 이건 공포를 넘어설 거거든요. 이게 이제 6,000대 구간인데 공포 여기서는 아마 죽는 사람들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차트가 그렇게 쉬운 차트로 그려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가 가장 좋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제 패닉을 넘어서는 정말 시장이 망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망연자실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구간은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맞고, 바닥이 얼마냐까지 접근을 하면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지 이 꼬리로 달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캔들이 멈추면 정말 죽음이고요. 근데 이제 꼬리로 저는 강하게 반등이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차트로 다 그려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13,000, 15,000 이하부터는요, 영역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저는 반등은 무조건 올 거라 봅니다. 이게 오파의 길인데 이게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고 하여튼 반등이 오더라도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반드시 올 거라 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해 이 이상을 보질 않아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온다고 할지언정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저는 이 이상 가지는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올해 저는 이 이상 못 갈 거라 보기 때문에 여기를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지금 이 구간이 마지막 포인트, 그리고 이 위에서는 반드시 매수.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진짜 마지막 바닥.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다? 저는 2주 안에 지금 바닥이 어느 정도 리테스트를 하러 가지 않을까.
리테스트는 또 한번 보는 거니까요. 이건 정정을 하고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꼬리가 달리더라도 이거는 정말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긴 꼬리가 달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을 때고요. 그러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어디다? 지금 이 순간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지지를 지금 못 받으면 힘들 거예요. 예. 또 하나의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터치하고 다시 올려서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요. 저는 사실상 여기를 깼을 때는 이 이상은 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자주 나오는 패턴들인데 3번 꼬리를 줬을 때는요. 다음 4번째는 사실상 올라간다기보다는 한 번 더 리스테스트를 하고 내리는 게 거의 패턴적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왔던 게 과거 패턴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패턴들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 패턴들 자체가 이 꼬리가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리스테스트 할 땐 사실 주지 않고 빼고 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다음 이제 리스테스트를 해서 이 이상을 못 가게끔 만들고 계속 저항으로 만들고 이제 차트를 횡보시키는 건데요. 이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 한번 거의 1대1 비율로 하락과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이의 문제인 것 같아서 결국 이것도 잘 보면 이 상승의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이때 나왔던 흐름과 이걸 하나의 산으로 보면 다시 한번 리스테이트를 하는 이 구간이 동일한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아직까지 1대1 비율로 가자고 하면 리스테이트를 하게 되면 1대1은 여기까지 가야 본격적으로 1대1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추세가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가 강하고, 정말 크게 빠지면 꼬리까지 감안을 해보면 만까지도 깨지는 흐름인데, 이것을 지금 당장 간다 안 간다를 처분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 만 이하가 나오는 환경이 나오면 그거는 빠르게 사실상 말아 올릴 거예요. 그거는 제가 과거에도 많이 봐왔던 부분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빠르게 보시면 5,900 그리고 바로 8,100까지 갔죠. 이것만 해도 벌써 3,000불이 오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때 구간의 가격과 이때 가격을 잘 보시면 뭐가 공통점이냐면 호가가 깨지는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때가 9,300에서 이때 갈 때가 있잖아요. 알트들이 호가가 깨지는 구간입니다. 저는 호가를 정말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137만 5천 원이면 여기 간다고 가정하면 얼마일까요? 55만 원이죠. 근데 호가는 어떻게 변하죠? 1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결국 호가가 100만원이 깨지는 그 이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그 다음부터가 바닥이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 패턴에서도 사실 나왔던 이 흐름의 하락폭을 보면요. 이때도 잘 보시면 60만 원에서 38만 원을 갔다가 이 깨지는 구간들이 계속씩 나와요. 이때 호가가 깨지는 구간들이거든요. 보시면 이 호가가 하락하고 상승할 때 이쪽이잖아요. 딱 시간이. 그때 가격을 잘 보시면요. 이때 가격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호가가 어디까지 깨졌죠? 64만 원. 그러니까 이게 호가가 깨지는 거는 대부분 떨어지는 폭이 크게 보여요. 이게 얘네가 어페이트 자체가 인터페이스 UI 자체를 호가 구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미가 체감상으로 투매를 더 일으키기 위해선 호가를 깨야 합니다. 예, 이건 팁이고요. 호가를 깨야만 더 크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호가를 깨고 나오는 이때가 찐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정말 바닥을 한번 잡아보겠다 그러면서 뭐 정말 무리한 시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하고 틀리면 저한테 원망하실 거잖아요. 제 영상 쭉 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상 1년에 2번만 매매한다는 관점으로 항상 보수적인 매매를 항상 말씀드려요. 왜냐면 코인파는 하루 종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미가 이길 확률은 정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적은 매매를 하라는 거고요. 차라리 매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확실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참고의 사항이니까 맹신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놓쳐서 후회하실 거라면 애초부터 접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제가 7월의 관점 다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포인트로 보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나 장이 변하게 되면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니까요. 혹시나 이렇게 자세하게 영상 다뤄주시는 분 또한 트레이딩적인 관점에 대해서 팁 같은 거 얻고 싶으신 분은 지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7월 월초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말 날씨가 많이 더운 무더위입니다. 날씨 너무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물 많이 섭취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현재 이런 장일수록 선물 매매를 또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선물 소통방 아래 댓글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입장하신 분은 동일한 방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내가 이런 장에 현물이 수익이 안 나니까 선물을 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배너 나오고 있죠? 아래 댓글로 들어오시면 선물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같은 방이니까요. 이미 입장해 계신 분은 계속 소통방에서 제가 호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봉 급등하는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은 봉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윗꼬리를 달면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